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햇살은 뜨겁고 들녘은 푸르게 차오르는 계절, 우리 농식품 산업도 새로운 기술과 투자라는 양분을 만나 더 큰 성장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여름 소식과 함께 APFS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은 참 특별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생산성과 기술력을 끌어올리며 이른바 농식품 산업의 압축 성장을 이뤄낸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는 새로운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기후위기, 생물 다양성 위기, 그리고 지정학적 위기까지. 이 위기들은 그저 위기로만 남아야 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기술과 만나는 순간 더 똑똑해지고 더 강한 산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과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농식품 기업들이 있습니다. 농식품 모태펀드는 이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도약의 디딤돌이 되고자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 그 변화의 흐름을 오늘 APFS 뉴스에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농식품의 가치를 압축하다, 앵커 브리핑 농축이었습니다. 가벼운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 농식품의 내일을 짓는 진지한 이야기, 김재원의 농담. 오늘은 농식품 모태펀드를 정책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들여다보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서주영 사무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해 성장한 기업 이그니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농식품 모태펀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싶어서 사무관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죠. 농식품만을 위한 별도의 모태펀드를 우리 정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굳이 왜 농식품 산업에서 별도의 모태펀드가 필요한 겁니까? 농식품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먹거리, 단순히 전통적인 1차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농식품 산업은 현재 데이터, 인공지능, 생명공학 등이 결합된 미래 성장 산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농식품 산업의 특성상 초기 투자 리스크가 크고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 실패 영역에서 정부가 먼저 위험을 부담하고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농식품 모태펀드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가능성은 큰데 민간이 혼자 혹은 먼저 들어가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정부가 먼저 들어가서 길을 열어놓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농식품 모태펀드라는 말을 아직도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기존의 농식품 기업이 이 농식품 모태펀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습니까? 투자관리 전문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업계에서 유일한 투자 전후 지원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성장이 필요한 기업에는 스케일업 자금을, 해외에 진출에 도약이 필요한 기업에는 해외 바이어와 MD와의 미팅을 주선하고, 기술력은 있으나 판로의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메가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업계에서 유일하게 투자 전에도 투자 이후에도 지원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돈을 투자하고 끝이 아니라 자금 지원, 판로 개척, 해외 진출까지 그야말로 성장형 패키지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늘 보고 땅 보고 경험으로 농사 짓던 시절에서 이제 데이터를 읽고 기술로 설계하며 농사 짓는 시대가 됐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더 기대되는데요. 요즘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세계적인 IT 기업, 반도체 기업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농식품 분야에서도 이런 글로벌 유니콘 기업 탄생의 기적 기대해도 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작년 기준 농식품 산업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9조 달러 규모로 자동차와 IT 시장을 합친 것만큼이나 큽니다. 전 세계를 사로잡은 K푸드의 문화와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IT 기술이 접목된다면 기술 기반의 글로벌 다크호스 기업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농식품 산업의 세계 시장이 9조 달러 규모나 되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앞으로 더 기대됩니다. K컬처와 IT를 등에 업고 세계적인 산업이 되도록 노력하시겠다는 얘기인데요. 앞으로의 로드맵도 궁금합니다. 어떤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시고 또 제도적으로는 어떤 변화를 기대해도 될까요? 기본적으로 농식품 신산업에 해당하는 스마트 농업, 그린바이오, 푸드테크의 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또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펀드를 활용하여 비수도권 지역, 농촌지생산업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의 유연성을 높이겠습니다. 네, 농식품 모태펀드가 산업의 미래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애써주시겠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농식품 모태펀드는 단순한 투자 제도가 아니라 우리 농식품 산업의 미래를 미리 심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농식품 모태펀드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서주영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손님은 피자를 더 빠르게, 더 균일하게, 그리고 더 넓은 세계 시장으로 가져가고 있는 분입니다. 고피자로 잘 알려진 GTGO의 임재원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 대표님은 2016년에 푸드트럭으로 출발해서 어느덧 10주년이 됐습니다. 네. 최근에 사명을 바꾸셨더군요. 네네. 저희가 원래 고피자, 주식회사 고피자라는 이름에서 네. 올해 3월에 이제 GTGO, 굿투고라는 사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피자는 기억하실 텐데 GTGO는 생소하실 겁니다. 이미 푸드테크 기업, 글로벌 피자 브랜드 이런 별명을 얻고 계십니다. 네. 하지만 10년 전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감회가 남다르실 텐데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신 겁니까? 사실 피자계의 햄버거가 네.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피자를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싸고 혼자서 먹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제가 26살이었거든요. 네. 돈이 없어서 이제 푸드트럭 한 대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바로 여의도 밤도깨비 야시장이라는 네. 곳에서 시작을 해서 그 푸드트럭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먹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카이스트에서 경영공학을 네. 공부하셨어요. 네, 네. 그런데 첫 맞습니다. 도전이 연구실도 아니고 네. 실험실도 아니고 네. 푸드트럭입니다. 네. 푸드트럭을 실험실로 생각하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푸드트럭을 하다가 뭐 어떻게 여기까지 왔다기보다 네. 저는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10년 전에 더 명확하게 꿈꿨던 모습이었고요. 정말로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서 뭐 매장을 운영해 본 경험도 없고 뭐 자본도 부족하고 팀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포맷이 이제 푸드트럭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손쉬운 시작이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푸드트럭으로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또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오히려. 많이 합니다. 네. 아이디어가 좋다고 해서 네. 무조건 투자가 따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네, 초기 투자 유치 과정에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먼저 이제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뭐 모태펀드가 뭔지도 몰랐고 네. 그리고 10년 전에는 지금처럼 창업 생태계가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길거리에서 1년 반 동안 이제 장사를 했고요. 그 푸드트럭이 굉장히 잘 되면서 그 엔젤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로 또 네트워크가 확대가 돼서 뭐 18년부터 24년까지 약 7차례 투자를 저희가 기관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네, 투자를 받았다는 건 기업화가 돼야 한다는 맞습니다. 의미잖아요. 네. 단순히 피자를 만들어서 파는 차원을 네. 넘어서서 네. 기업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단 하나 이제 푸드트럭이지만 저희의 꿈은 맥도날드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큰 비전이 있었고 그 큰 비전을 이 창업자가 한 2년 동안 길에서 정말 혼자 온몸으로 실험을 자기 돈을 가지고 했다라는 그런 증명이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 저희가 푸드트럭에서 문제가 됐던 게 화덕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네. 화덕을 제가 직접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원시적이긴 하지만 기술력도 갖춘 회사다. 그래서 한마디로 창업자가 현장에서 증명하고 기술력이 있고 비전이 있다라는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네. 좀 이례적으로는 그 외식업계에서 그 기관 투자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머리로 아이디어를 짜내고 몸으로 직접 부딪히셔서 네. 현장을 기업으로 만드셨습니다. 단순한 피자 장사가 아니라 피자 기업 연구소가 된 셈인데요. 그 과정에서 농식품 모태펀드가 네. 당시 고피자에게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일단은 모태펀드에서 투자를 해주는 회사들이 훨씬 더 당연히 후속 투자 유치도 수월하고요. 네. 그 자금을 바탕으로 저희가 했던 게 이제 푸드테크 개발과 네. 글로벌 진출입니다. 그래서 그 푸드테크와 글로벌이라는 키워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 사실 이렇게 더 많은 투자 유치하고 성장을 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네. 인도 시장에서는 맞습니다. 매장이 60개가 넘는다고 들었고 네. 대기업과의 협업도 네. 모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에서는 어떤 점에 주력하셨습니까? 사실 제가 푸드트럭 시작한 것처럼 인도에 이제 19년도에 제가 정말 책가방 메고 하나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재창업을 한 거나 다름없고 실행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내려면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끈기와 인내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3, 4년 동안은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버텨서 뭘 하느냐, 그 버티는 시간 동안 저는 현지 팀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3, 4년 동안 저희 한국 직원들이랑 저랑 매장 한 2-3개를 내면서 코로나도 사실 버텼는데 네. 그 매장들이 결국 어떤 역할을 했냐면 지금 저희 인도 현지 법인장이 그 매장을 보고 저희 회사를 조인하는 데 사실 역할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인도의 성과는 그 마헤시 레디라고 하는 제가 이제 공동 창업자로도 임명을 했는데 저희 인도 법인장이 사실 다 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 3, 4년 동안 충분한 시간과 인내심과 뭐 사람들과 자본이 이제 버텨줘야 또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네. 직접 현장에 들어가 마중물을 네. 부으셨다는 네. 얘기네요. 네. 앞으로 더 큰 투자와 더 큰 지원이 필요할 텐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글로벌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네. 앞으로 어떤 투자,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투자를 많이 받아서 이제 돈도 벌어야 되고 네. 돈도 벌기 시작했고 그렇죠. 뭐 사실은 IPO나 뭐 M&A 같은 이벤트로 오히려 투자자분들한테 돌려드려야 되는 단계가 됐는데요. 결국 외식업이라는 게 혹은 식품이라는 게 그 국가를 넘을 때마다 퀄리티의 그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잡아줘서 어느 나라에서나 균일하게 싸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저희가 개발하는 푸드테크인데요. 네. 그런 푸드테크를 개발하는 자금을 통해서 이 사업의 확장성을 키우고 그 확장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나아가서 좀 버틸 수 있는 한마디로 푸드테크와 이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인내심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의 최종 목표라고 할까요?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고 싶으신 겁니까? 저희는 국내에서 이제 가장 큰 식품 기업이 되는 것이 앞으로의 네. 비전이고요. 저희가 지금 피자로 시작했지만 인도에서는 한국 분식도 하고 있고 한국 디저트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명을 변경한 계기도 있는데요. 결국 그 K푸드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접근성 있게 만드는 기업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 시작이 인도인 거고요. 인도의 인구가 15억 대국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좋은 성과를 내서 한국과 인도를 기반으로 이제 뭐 추후에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조금 더 선진국 시장에도 진출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목표입니다. 네, 인도 여행 중에 매장 찾아가면 김밥, 떡볶이, 비빔밥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아유,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울러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 네. 피자를 선물해 주신다고요? 예, 그럼요. 네. 네, 예전부터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 피자 드리는 것밖에 없어서 네. 피자 쿠폰을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인상도 워낙 좋으시고 말씀 속에 열정이 묻어나서 저절로 응원하게 됩니다. 우리 농식품 기업도 기술과 투자를 만난다면 충분히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이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피자 한 판에 담긴 푸드테크의 미래를 들려주신 GTGO의 임재원 대표님 응원하는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가 2026년 상반기 출자 사업 운용사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출자 사업은 농식품과 수산 분야를 포함해 총 1,500억 원 규모로 추진됩니다. 농식품 분야 정기 출자에서는 미래 혁신 성장과 청년 기업 성장을 중심으로 총 698억 원 규모의 자펀드 결성이 추진됩니다.
수산 분야 정기 출자에서는 수산 일반과 미래 청년 기업 육성을 위해 총 190억 원 규모의 자펀드가 조성됩니다. 또 추가 출자 사업에서는 스마트 농업과 미래 혁신 성장,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총 670억 원 규모의 자펀드 조성이 추진됩니다. 농구먼은 이번 출자를 통해 스마트 농업과 푸드테크, 청년 창업기업 등 미래 농식품 산업을 이끌 혁신 기업 발굴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농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금융 수출 패키지 원스톱 지원이 본격적인 첫발을 뗐습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코트라는 지난 5월 베트남 하노이에 KF 글로벌 브릿지 무역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이번 사절단에는 농식품 모태펀드 피투자 기업과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 참여 기업 등 13개사가 함께했으며 현지 바이어 45곳과 총 102건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농구먼과 코트라는 이번 하노이 사업을 시작으로 시식 행사, 샘플 테스트 등 후속 마케팅을 이어가고 오는 11월에는 일본 도쿄에 2차 무역 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국내 최대 식품 박람회인 서울푸드 2026에서 농식품 모태펀드 피투자 기업들의 판로 확대를 지원했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를 받은 4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각각 부스를 열고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제품 경쟁력을 알렸습니다. 농구먼은 앞으로도 투자가 실제 계약과 수출 판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식품 기업의 성장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이 우리 농식품 산업의 더 큰 내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APF 뉴스, 다음 뉴스는 가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